체육대회를 앞두고 학교 운동장은 아침부터 시끌벅적하다. 사나도 반 친구들과 줄다리기 연습에 나가 있다. 바짝 마른 흙바닥에 운동화 자국이 얽히고 여기저기서 구령 소리가 울린다. 잡아, 밀지 말고, 당겨. 교련 선생님의 고함 속에서 사나는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긴다. 등 뒤에서 쿵 하고 누가 부딪힌다. 순간 줄이 툭 놓인다. 앗, 미안해요. 사나가 돌아보니 바로 그 아이, 그동안 자주 마주치던 여학생이 넘어질 뻔한 채 웃고 있다. 긴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이마에 붙어 있고 얼굴은 땀에 흠뻑 젖어 있다. 괜찮아요? 사나가 물으며 손을 내민다. 응, 나 혼자 미끄러졌어. 좀 창피하네. 수연은 손을 잡고 일어나며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무척 친근하다. 어딘가 어색하지만 묘하게 따뜻하다. 그날 오후 연습이 끝난 뒤 사나는 수연과 운동장 한쪽 그늘 아래 앉아 물을 나눠 마신다. 수연은 손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으며 말한다. 넌 항상 혼자 걷더라. 학교 오는 길에서 몇 번 봤어. 사나는 쑥스러워 고개를 극적인다. 그래? 나도 봤는데 말은 못 걸었어. 이제 걸었잖아. 수연의 말에 둘은 동시에 웃는다. 주말에 시간 돼? 사나가 망설이다 툭 던지듯 묻는다. 왜? 또 학교 가자고? 수연은 웃으며 대꾸한다. 아니, 강에 가자. 다슬기 잡으러. 수연은 살짝 눈을 동그랗게 뜬다. 다슬기? 진짜로? 응, 장화 신으면 돼. 미끄럽지만 재미있어. 약속한 날,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작은 비닐봉지와 양푼 하나를 들고 강가로 향한다. 수풀을 헤치고 내려선 강물은 아직 차가웠고 발끝에 닿는 돌마다 미끄러웠다. 햇살이 부서지는 물살 사이로 다슬기들이 숨어 있다. 여기 좀 봐. 진짜 있네. 수연은 손가락으로 돌 밑을 살짝 들추며 신기한 듯 소리친다. 사나는 웃는다. 그치? 돌마다 꼭꼭 숨어 있어. 시간이 흐르자 양푼엔 다슬기가 꽤 찼고 사나는 슬쩍 옆으로 빠져 말족에 있는 곳을 뒤지기 시작한다. 진흙 속에 손을 집어넣을 때마다 묵직한 감촉이 손에 닿는다. 이게 더 맛있단 말이지. 사나는 속으로 중얼이며 조개를 하나둘 챙긴다. 수연은 다슬기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든다. 사나야, 너는 왜 다슬기를 안 잡고 조개만 챙겨? 다슬기는 내 거. 사나는 씩 웃으며 조개가 든 봉지를 슬쩍 감춘다. 나는 이게 더 좋아. 얼큰하게 끓이면 국물 끝내줘. 수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말한다. 넌 참 희한하다. 말은 잘 안 하는데 가끔 보면 되게 다정해. 사나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리며 강 쪽을 바라본다. 그런가. 그날 저녁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다슬기를 삶는다. 소금 살짝 넣고 휘휘 저으니 구수한 향이 퍼진다. 한편 사나는 자취방에 돌아와 말조개를 손질하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팔팔 끓는 냄비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수연이 강가에서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오늘은 좋았다. 학교 앞 공터. 언제부턴가 허허벌판이던 그 자리에 오락실이 들어섰다. 작은 공간. 갤러그 몇 대가 들어오자 아이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야, 이거 봐. 쟤 또 미사일 쐈다. 저거 3탄까지 가면 우주선 2대 되는 거 알지? 게임기 앞에선 열기와 탄성이 끊이지 않았고 사나는 책가방을 맨 채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게임 시작음, 총소리, 아이들의 탄성이 머릿속까지 웅웅 울렸다. 한 친구가 동전 하나를 넣고 게임을 시작하자 그 손놀림에 사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한편 구석에선 문방구 아저씨가 팔짱을 낀 채 오락실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애들 공부는 안 하고 여기만 들락날락이야. 문방구 아저씨가 한숨을 내쉬자 오락실 주인은 피식 웃으며 담배를 물었다. 이게 다 시대의 흐름이에요. 손 느린 게임은 이제 안 먹혀요. 이틀 전에 격투 게임 하나 들여놨는데 그게 매상 훨씬 나아요. 격투 게임? 예, 한 판에 100원이면 다들 줄 서요. 시대 흐름 안 따라가면 남는 거 없어요. 문방구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근데 잘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주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뭐 사기당했다고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겠죠. 사나는 문득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성공했으니까 저렇게 말하지. 실패했으면 그저 낭패본 어른이었겠지. 아이들의 사이를 빠져나오며 사나는 고개를 들어 오락실 간판을 바라봤다. 깜빡이는 불빛, 소란스런 소리들, 그리고 어른들의 말.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사나는 세상의 냄새를 처음으로 맡은 기분이었다. 붉은 노을이 번지는 하늘 아래 오락실 간판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반짝임이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하교길, 햇살 아래 골목길에 낙엽이 드문드문 굴러다니고 있었다. 사나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걷다 문득 고개를 들었다. 길 건너 수연이 보였다. 언제부턴가 함께 걷는 길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다. 어쩌다 우산을 함께 쓴 그날 이후 사나에겐 이 길이 기다려주는 시간이 되었다. 수연아. 그가 고개를 돌렸다. 사나의 입가에 살짝 웃음이 번졌다. 오락실 생긴 거 알아? 학교 앞 공터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거기 요즘 애들 엄청 모인다던데? 너도 가봤어? 아니, 아직. 그냥 너랑 같이 가볼까 해서. 그 말에 수연이 살짝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 이내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나 게임 못하는데. 괜찮아. 나도 잘하는 건 없어. 구경만 해도 재밌더라. 잠시 망설이던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만. 숙제는 집 가서 하고. 사나이 마음에 작게 파문이 일었다. 그녀와 함께 걷는 길. 그리고 처음으로 같이 향하는 오락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게임 소리에 섞여 웃음이 피어날 무렵. 사나는 느꼈다. 아, 이게 좋아한다는 마음이구나. 그날은 흐릿한 오후였다. 느티나무 가지 끝에서 바람이 무겁게 매달려 있었고 사나이 마당 위로 낙엽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늦가을의 공기는 스산했고 사나는 처마 밑에서 슬리퍼를 질질 끌며 골목 쪽을 바라보다가 문득 중얼거렸다. 저 집도 가는구나. 골목 입구엔 작은 트럭이 한 대 서 있었다. 충순의 집이었다. 트럭에는 장독대가 뒤뚱거렸고 닭장 속 닭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불안한 울음을 냈다. 그 위에 씻는 이불 보퉁이며 작은 장롱 하나. 그 모든 게 이삿짐보다 살던 시간들 같았다. 사나는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뛰어나갔다. 충수야. 차 뒷자리에 앉아있던 충수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손을 흔들었다. 말은 없었다. 그저 익숙한 웃음만이 마지막 인사처럼 남았다. 다시는 못 보는 거야. 속으로 던진 말은 바람에 섞여 흩어졌고 트럭은 느리게 그러나 단호하게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날 저녁 부엌에선 된장 푸는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뚝배기 안을 젓던 손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다. 저 집도 도시 간댄다. 공장이래나 뭐래나. 사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이미 익숙해질 만도 했지만 이번엔 유난히 속이 허전했다. 뭔가 휑한데 바람이 드는 느낌이었다. 또 한 명이 떠났다. 그리고 마을은 또 한 번 조용해졌다. 며칠 뒤 평범한 오후. 누나, 고구마 쪄놨는데 안 먹어? 사나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 고개를 들이밀었다. 하지만 방 안은 고요했다. 깔끔하게 개켜진 옷 몇 벌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누나의 흔적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엄마, 누나 어디 갔어?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벌컥 물을 끌어올리다 말고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그냥 서울 갔다. 돈 벌러 간다고 그냥 내뺐다. 아무 말도 없이. 사나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가지. 편지 한 장이라도 남기고 가지. 누나는 조용히 말 없이 흔적 하나 없이 떠나버렸다. 저녁밥이라도 같이 먹고 가지 그랬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끝내 말로 꺼내지 못했다. 밤이 되어 아버지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켠 뒤 거칠게 말했다. 애비 말을 안 들어. 그녀는 안 돌아온다. 내 딸 아니다. 사나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다. 하늘은 별이 가득했지만 마음은 새까맣게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나는 왜 자꾸 남겨지기만 하지? 고개를 들면 별이 반짝였고 고개를 떨구면 마음이 저렸다. 누나의 방 창가를 바라보던 사나는 그곳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조용히 웃던 누나를 떠올렸다. 서울은 대체 어떤 곳일까?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사나는 그날 처음으로 떠나는 사람보다 남겨지는 사람이 더 슬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침 공기는 싸늘하지만 사나는 오늘따라 괜히 마음이 들떠 있다. 가방 안엔 어제 저녁 늦게까지 무덤가를 돌아다니며 따온 잔디씨가 고이 담겨 있다. 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말했다. 그 귀신 나오는 대를 왜 그렇게 쏘다니냐. 몸에 귀 붙는다. 사나는 대꾸도 않고 씨앗이 든 편지 봉투를 꾹 눌러 담았다. 학교에서 내준 숙제니까. 온 친구들이 들판이며 무덤가며 기웃거리며 잔디씨를 따다녔다. 낙엽이 쌓인 언덕을 걷다 보면
누군가가 툭 치며 말했다. 사나야, 거기 씨 많다. 여긴 다 털렸어. 그렇게 조심스럽게 따온 씨앗은 단순한 식물의 씨앗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한 시절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야, 사나야.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수연이 서 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손바닥 위에는 조그마한 껌 하나가 올려져 있다. 분홍빛 종이로 곱게 쌓인 어디선가 나는 그 과일 향의 껌. 이거 어제 고생했잖아. 수연은 고개를 휙 돌리고 먼저 달려간다. 사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 안에 놓인 껌을 바라본다. 그리고 가슴이 콩 하고 뛴다. 별것도 아닌 작은 껌 하나인데 그것이 이 계절의 전부인 것처럼 따뜻했다. 수연이 너한테 껌 줬다며? 뒤에서 친구들이 툭툭 건넨다.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나는 아무 말 없이 교실 창가에 서서 껌 종이를 조심히 펴본다. 그 안엔 작고 흐릿한 글씨가 희미하게 비친다. 고마워. 어제 무덤가 무서웠는데 너 있는 데는 덜 무섭더라. 그날 잔디씨를 내는 사나이 손은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다. 그 종이 봉투 안엔 잔디씨가 아닌 어쩌면 첫마음의 씨앗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우편함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 누나한테서 편지 왔다.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입가엔 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어머니는 얼른 편지를 받아들고는 안경을 이마에 올리고 쪽지를 훑었다. 인천에서 가구 공장 다니고 있다. 일은 힘들지만 먹고 자는 건 해결된다.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아 한참을 들여다본다. 2년, 그래도 살아는 있구나.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 건지. 사나는 말없이 슬그머니 장화를 신고 작은 낫 하나를 챙겨 들고 들판으로 향했다. 누나가 떠난 이후 토끼 밥줄 풀은 당연히 사나이 몫이 되었다. 논둑을 따라 걸으며 풀을 베어 담자니 바람이 얼굴을 쓰다듬는다. 하늘은 맑고 하얀 구름은 느릿느릿 흐른다. 사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누나야, 잘 살아야 돼. 진짜로 잘 살아야 돼. 어느새 풀 바구니는 수북이 찼고 그 안에는 따뜻한 바람과 소리 없는 응원이 담겨 있었다. 사나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한다. 지금쯤 누나는 어디쯤을 걷고 있을까? 오늘도 무거운 가구를 나르고 있을까? 그래도 웃고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생각한다. 나도 언젠간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날 들판을 돌아오는 길은 조금 더 길었다. 풀 바구니는 무겁고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사나이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빠 말 좀 들어봐 채널의 아리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